3번 김숙경, 아기 양과 늑대. 알록달록 예쁜 옷으로 물든 가을 숲속의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나다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하지만 고기만 좋아하는 편식쟁이 늑대에게 그런 열매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먹잇감을 찾지 못해 배고픔에 지친 늑대가 시냇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배고파. 물배라도 마셔야겠다. 그때였어요. 시냇가에서 아기 양 한 마리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늑대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에 잘 됐군. 하지만 늑대 체면에 어린 양을 그냥 잡아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늑대는 아기 양에게 호통을 쳤어요. 놈! 어른이 물을 마시려는데 감히 어린 놈이 물을 흐려놓는단 말이냐? 아기 양은 무서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랑또랑하게 말했어요. 저는 늑대님의 아래쪽에서 물을 마셨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제가 어떻게 늑대님이 마실 물을 흐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늑대는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냈죠. 너다! 내 풀밭에서 허락도 없이 잔디를 뜯어먹었더군. 아기 양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늑대에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잔디를 먹을 수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걸요. 그러자 늑대는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냈어요. 작년에 네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갔더군.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한 입에 아기 양을 삼키려고 했어요. 아니요, 늑대님,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늑대님께 인사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당황한 늑대는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얘야, 귀여운 아기 양아.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건 너희 엄마였나 보다. 너희 엄마에게 전해줄 말이 있으니 이리 가까이 와서 귀 좀 대보렴. 비밀 이야기라서 그래. 그러자 아기 양이 늑대 쪽으로 살짝 다가가며 말했어요. 늑대님, 그렇다면 저희 엄마 말씀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늑대는 아기 양을 잡아먹을 기쁜 생각에 들떠서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래. 말해보렴. 이리 가까이 와서 말해도 돼. 그때 아기 양이 소리쳤어요. 이 야비한 늑대야, 우리 가족 건들지 마! 하고는 재빨리 도망쳤죠. 늑대는 배도 고프고 창피하기도 해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답니다. 이미나, 박봉. 옛날 어느 마을에 곱디 고운 며느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얼굴도 곱고 미소도 곱고 마음씨도 고왔지요. 그런데 아무리 곱고 고와도 방귀 소리만큼은 참 요란했어요. 게다가 방귀를 그냥 뀌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장단에 맞춰 끼었지요.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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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도 박봉, 시어머니 앞에서도 박봉, 박봉. 밥 먹다가 박봉, 박봉, 박봉. 소 염을 주다가 박봉, 박봉, 방바라박박, 박봉. 아이고 얘야, 네 방귀 소리 때문에 도대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계속 방귀를 뀌려거든. 응?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쫓겨난 며느리가 대문을 나서는데 때마침 윗마을 김부자가 시아버지 빚을 받으러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울며 집을 나가는 며느리에게 물었지요. 아니, 자네는 이 집 며느리 아닌가? 그런데 왜 울면서 집을 나가는 게야? 예, 제가 방귀를 너무 잘 뀌어서 쫓겨납니다. 응? 방귀? 아니, 얼마나 잘 끼길래 쫓겨난단 말인가? 하루 종일 낄 수도 있습니다. 응? 하루 종일? 좋소. 그럼 나하고 내기 한번 하세. 나는 장구를 칠 테니 자네는 방귀를 뀌어보게나. 누구든지 먼저 그만두는 사람이 지는 걸세. 김부자는 며느리가 이기면 시아버지 빚을 없애주고 지게 되면 자기 집에서 3달 동안 일을 하라고 했어요. 예? 좋습니다. 하고 말고요. 먼저 김부자가 장구를 쳤어요. 쿵더! 그러니 며느리가 방귀를 뀌었지요. 박봉! 또 김부자가 장구를 쳤어요. 쿵더 쿵더! 그러니 며느리가 또 방귀를 뀌었지요. 박봉 박봉! 쿵더! 박봉! 쿵더 쿵더! 박봉 박봉! 쿵쿵 쿵더 쿵! 박봉 박봉 방박봉! 쿵더! 박봉! 쿵더 쿵더! 박봉 박봉!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고받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밤이 되어 김부자가 먼저 지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자네는 못 당하겠네. 내가 졌네. 졌어. 며느리는 곱고 고운 데다 끈기까지 있어 끝내 이겼지요. 며느리가 방귀로 빚을 다 갚아버렸으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게요. 아이고, 며느리 방귀가 복방귀였구나. 얼씨구, 절씨구,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요. 최고예요. 그 후로도 며느리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박봉, 시어머니 앞에서도 박봉 박봉, 밥 먹다가도 박봉, 소염을 주다가 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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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 방귀를 오래오래 잘 뀌면서 어저께까지 살았더래요. 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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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 다음은 17번 이옥삼 뽐내기 대장.
어느 넓은 농장에 수탉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깃털에 크고 멋진 볕과 가슴을 쭉 펴고선 모습은 무척이나 당당했지요. 그런데 수탉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농장 친구들을 쫓아다니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수탉 같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농장 친구들은 자기 자랑만 하는 수탉이 얄미웠어요. 그래서 암탉, 오리, 칠면조, 토끼 할 것 없이 모두 수탉을 슬슬 피하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수탉은 여전히 우쭐거리며 여기저기 다녔답니다. 심지어 농장 주인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나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지 않아요? 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수탉 같아요. 아저씨, 이런 제가 농장에 있다는 건 운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농장 주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난 네가 새벽에 큰 소리로 울긴 하면 좋겠다. 수탉은 새벽에 꾹끼요 하고 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농장 주인이 시장에서 공작 한 마리를 사왔어요. 깃털을 쭉 펴고 마당을 사뿐사뿐 걷는 공작을 보고 농장 친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이야, 정말 아름다워. 공작이야말로 자신을 뽐낼 가치가 있는걸.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공작 역시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작 같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맙소사. 또 잘난 척하는 동물이 하나도 늘었잖아. 저렇게 긴 봉지로 마당 청소라도 하니 그나마 다행이야. 칠면조도 비꼬았지요. 한편 수탉은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공작이 온 뒤로 수탉은 아름답게 자신을 뽐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자신의 볕과 깃털을 쭉 늘어뜨리고 헛간뒤에 틀어박힌 채 모이도 안 먹고 힘없이 잠만 잤어요. 윤기가 흐르던 깃털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지요. 수탉이 보이지 않자 농장 친구들은 수탉을 찾으러 갔어요. 공작이 온 뒤로 나는 완전히 바뀌었어. 세상에서 가장 멋지지도 않은 내가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살아갈 이유를 잃었어. 이봐, 수탉씨, 우리를 봐. 우린 가장 멋지지도 않아도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래, 맞아. 제일 못생긴 새라는 소리를 듣는 나도 이렇게 아무 상관 안 한다니까. 그건 내 행복과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니까. 난 못생겼지만 이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고 저 언덕 너머에 사는 엄마 양과 아기 양은 내가 못생겼다고 또 좋아하는걸. 그래, 맞아. 칠면조는 아주 재밌는 친구야. 우린 칠면조를 아주 좋아해. 수탉은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예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니? 그래, 바로 그거야.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건 지금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제서야 수탉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동이 트면 하고 울며 농장 친구들을 깨웠어요.
수탉은 매일 이렇게 소리치고 다녔답니다. 나는 지금의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나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다음은 21번 조은수, 꼬마돼지와 옥수수알. 마을에 토실토실 꼬마돼지가 이사를 왔어요. 반짝 들린 코로 꿀꿀꿀 쩔먹은 다리로 지뚱지뚱 실룩실룩 꼬빌탕꼬빌탕 꼬리 좀 봐. 마을의 동물들은 꼬마돼지를 놀려댔어요. 꼬마돼지가 함께 놀자고 다가오면 잠깐! 털이 복슬복슬한 양이 막아섰어요. 나보다 몸집이 더 크면 안 놀아. 잠깐! 해바라기 꽃보다 키가 크면 안 놀아. 꽥꽥 오리도 막아섰지요. 잠깐! 우리보다 무거우면 절대 안 놀아. 잠깐! 나보다 키가 길면 놀아줄게. 토끼가 꼬마돼지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꼬마돼지의 귀는 토끼 귀보다 훨씬 짧았지요. 꼬마돼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외롭게 타박타박 걸어갔어요. 훌쩍훌쩍 눈물도 흘리면서요. 그때 또리리리 톡! 옥수수 한 알이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너도 내가 싫으니? 꼬마 돼지는 땅에 엎드려 물었어요. 옥수수 알은 아무 말도 없었지요. 나랑 친구할래? 이번에도 옥수수 알은 말이 없었어요. 싫어하지 않은 건 네가 처음이야. 꼬마 돼지는 뛸 듯이 기뻤어요. 밤바람이 솔솔 불어오자 꼬마 돼지는 옥수수 아래 흙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어때? 따뜻하지? 그리고 토닥토닥 자장가를 불러주었지요. 얼마 후 뾰로롱 톡! 옥수수 알에서 파란 새싹이 돋았어요. 꼬마 돼지는 물도 주고 바람도 막아주며 새싹을 돌봤지요. 토실토실 내 다리만큼 자랐네. 투실투실 내 허리만큼 자랐네. 둥글둥글 내 머리만큼 자랐네. 우와, 내 키보다 훨씬 크게 자랐네. 옥수수는 좁쌀만한 꽃을 다닥다닥 피우고 길쭉길쭉 수염난 열매를 맺었어요. 꼬마 돼지는 잘 익은 옥수수를 뚝뚝 따서 노란 옥수수 알을 토독토독 털어냈어요. 옥수수는 금세 통을 가득가득 채웠지요. 꼬마 돼지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장 큰 냄비를 들고 나와 불을 지폈지요. 옥수수 수프 끓이는 냄새가 폴폴. 마을 동물들은 하나 둘 꼬마 돼지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나도 주면 안 돼? 동물들의 말에 꼬마 돼지는 코를 실룩, 입을 비죽, 꼬불탕 꼬리를 흔들. 잠깐! 나보다 몸집이 더 작은 동물만 먹어? 해바라기 꽃보다 키가 작아야 먹을 수 있어. 나만 빼고. 나보다 가벼워야 옥수수 스프를 먹게 해줄 거야. 참! 토끼보다 귀가 짧아야 하고. 동물들은 쭈뼛쭈뼛
눈치를 보다가 그럼 우리 모두 먹을 수 있네? 꼬마 돼지야, 고마워. 동물들은 꼬마 돼지가 끓인 옥수수 수프를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은 23번 채슬기 100개의 달과 아기 공룡. 옛날 하늘에 달이 100개나 있을 때의 이야기란다. 먹을 것을 아주 좋아하는 아기 공룡이 살았대. 우와, 맛있겠다. 어느 날 아기 공룡이 말했어. 뭐가? 엄마 공룡이 물었지. 저기 노랗고 맛있게 생긴 거요. 아기 공룡은 하늘을 가리켰어. 저건 먹는 게 아니야. 밤하늘을 밝게 비춰주는 달이란다. 달, 딱 하나만 먹어보고 싶다. 그날 밤 아기 공룡은 엄마 몰래 빠져나와 높은 바위에 올라갔어. 사각 폴짝 뛰어올라 한 입 베어 물었어. 달은 꿀처럼 달고 수박처럼 시원했지. 우와, 정말 맛있다. 다음 날에도 아기 공룡은 엄마 몰래 달을 따고 또 따고 먹고 또 먹었어. 밤하늘이 어두워진 것 같지 않니? 엄마 공룡이 갸웃거리며 말했어. 아기 공룡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딴청을 피웠어. 그리고 결심했어. 이제는 달을 따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말이야, 다음 날이 되자 또 달이 먹고 싶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사각사각 냠냠 꿀꺽 하나씩 따먹다 보니 밤하늘에 달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 하늘은 온통 깜깜해졌지. 달이 다 어디로 갔지? 엄마 공룡이 놀라서 말했어. 아기 공룡은 덜컥 겁이 났어. 부글부글 살살 배가 아프기까지 했지. 아가야, 어디 아프니? 아니요. 아기 공룡은 온 힘을 다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 꾸르륵 꾸르륵 부글부글 빵빵. 아기 공룡 뱃속에서 100개의 달이 요동치기 시작했어. 아기 공룡은 배가 너무 아파 떼굴떼굴 굴렀지. 엄마, 사실은요. 아기 공룡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 제가 달을 먹었어요. 저 달을 모두 다? 엄마가 놀라서 말했어. 네. 엄마 공룡은 아기 공룡을 정성껏 간호했어. 배를 어루만지며 엄마 손은 약손도 해주고 나뭇잎으로 따뜻하게 배를 덮어주었어. 아기 공룡은 아파 누워있으면서도 어쩐지 마음은 홀가분했어. 며칠 후 아기 공룡은 아주 커다란 달똥을 쌌어. 100개의 달은 하나가 되어 있었지.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엄마 공룡은 아기 공룡을 꼭 안아주었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달을 먹지 않을게요. 거짓말도 하지 않을게요. 커다란 달이 두둥실 하늘 높이 올라갔어. 그날 밤 아름답게 비추는 달을 보며 아기 공룡이 말했어. 달은 참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사실 아기 공룡이 달을 또 따먹으려 했어도 그럴 수 없었을 거야. 달이 아무에게도 잡히지 않는 곳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으니 말이야. 네, 다음은 25번 함초롱 오냐오냐 할아버지.
아름다운 숲속에 우람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숲속 동물들은 모두 참나무와 사귀고 싶어 했지요. 멋쟁이 아저씨, 아저씨의 가지에서 그네를 타도 될까요? 안 돼! 저리 가지 못해? 조그만 녀석이. 참나무는 다람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잘생긴 아저씨, 아저씨의 잎사귀에서 쩌러렁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안 된다니까. 귀찮게 굴지 말란 말이야! 이번에도 참나무는 종달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숲속 동물들은 이 참나무를 버럭버럭 참나무라고 불렀지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귀찮게 말이야. 에이, 정말 귀찮아. 참나무는 투덜거리며 늘 혼자 지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잘생기고 우람하던 참나무도 노랗게 늙어갔어요. 아이고, 허리야. 이제는 늙고 초라한 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구나. 왜 이리 쓸쓸하담? 개미야. 이리 와서 내 즙을 좀 먹지 않겠니? 너무나 외롭던 참나무는 지나가는 개미에게 말을 걸었어요. 싫어요. 매일 버럭버럭 소리만 치면서. 개미는 참나무를 비웃으며 얼른 가버렸어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어느 날 장수하늘 소 한 마리가 버럭버럭 참나무 가지에 알을 낳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이고, 저런. 알을 낳다가 그만 바람에 떠밀려 죽고 말았구나. 장수하늘 소야. 아기들은 내가 잘 돌봐주마. 걱정 마라. 걱정 마. 참나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소 애벌레는 참나무를 갉아먹으며 하루하루 잘 커갔지요. 상처가 생긴 자리엔 나무진이 흘러내려 그 향기가 온 숲속에 퍼졌어요. 그때 풍뎅이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의 향기가 너무나 달콤해요. 나무진을 조금 먹어도 될까요? 오냐, 오냐. 많이 먹으렴. 그리고 모두들 불러오렴. 다음 날 많은 동물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할아버지, 저희들도 나무진을 먹어도 될까요? 오냐, 오냐. 모두들 많이 먹으렴. 참나무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이제 동물들은 버럭버럭 참나무를 오냐 오냐 할아버지라고 불렀지요. 오냐 오냐 할아버지, 가지에서 그네를 타도 될까요? 오냐, 오냐. 오냐 오냐 할아버지, 잎사귀에서 짜라랑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오냐, 오냐. 오냐 오냐 할아버지 두 눈에는 잔잔한 햇살이 보석처럼 반짝였답니다.